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도쿄의 명문대 역사학과에 다니는 한 여대생이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일본 학계는 물론 언론까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위협받고 고국을 떠나야 했던 그녀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일본 도쿄에 있는 명문대학교 역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야마모토 아야카라고 합니다. 22살의 평범한 일본 여대생이었던 제가 지금은 프랑스에서 살고 있다니 가끔 저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6개월 전 미야자키 교수님의 한마디로 시작됐어요. 아야카, 외무성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지 않겠나? 너의 연구 능력이라면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날 저는 기뻐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프로젝트라니 저의 학업과 진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미야자키 교수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었고 그분의 추천은 저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수님은 프로젝트의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요. 일본의 명칭의 역사적 정당성을 연구하는 거야. 내 연구가 정부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처음에는 단순한 역사 연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서관과 디지털 아카이브를 뒤지며 자료를 수집했죠. 그러던 어느 날 18세기 유럽에서 제작된 지도들을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서양 지도에서 지금의 일본해가 조선해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시기의 다른 지도들도 살펴보니 일관되게 조선해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달랐기 때문이죠. 학교에서는 항상 일본해라는 명칭이 역사적으로 정당하다고 배웠는데 실제 역사적 자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죠. 밤새 자료를 검색하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9세기 초반까지도 많은 서양 지도에서 조선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고 일본해라는 명칭은 중반 이후에 갑자기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머릿속에서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의 역사 교육에서 왜 이런 사실을 다루지 않는 건지, 외무성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사실을 보고서에 포함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항상 진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진실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안전하게 침묵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했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할아버지를 특별히 존경해왔습니다. 외교관으로 30년 넘게 일본을 대표하셨던 분이니까요. 그날 저녁 마음이 복잡한 채로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제게 진실을 중요시하라고 가르치셨거든요. 할아버지, 역사 연구에 대해 상담드리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분히 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조선해와 일본의 표기에 관한 발견, 그리고 제가 느끼는 혼란을 모두 말씀드렸죠.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랜 침묵 후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여셨어요. 아야카, 이건 내가 알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가 꺼내신 것은 낡은 가죽 바인더였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충격에 빠졌어요.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제사회에 일본의 표기를 강요했다는 명백한 증거였거든요. 할아버지, 이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외무성에서 이 문서들을 발견했단다. 이런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직업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 할아버지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문서들 중에는 1905년 러일전쟁 직후 일본 관리들이 영국과 미국의 지도 제작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조선해를 일본해로 변경하도록 한 내용도 있었어요. 식은땀이 흘렀죠. 지금까지 배웠던 역사와 너무 달랐으니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배우는 역사 자체가 조작된 거잖아요. 제가 말하자 할아버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셨어요.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이 되곤 한단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충돌했어요. 내가 알게 된 이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미야자키 교수님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프로젝트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느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학도로서의 양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진실을 감추는 것은 학문적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결심했습니다. 내일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심장이 두근거리며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동아시아 외교사 수업 시간,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미야자키 교수님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교수님, 에도 시대 일본 지도에서 다케시마가 조선 영토로 표기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미야자키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안경을 천천히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서구 지도 제작자들의 실수일 뿐이다. 역사적 사실과는 관련이 없지.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시반까지 대부분의 서양 지도에서 일관되게 그렇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교실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미야자키 교수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가 입을 열기 전에 반 친구 타나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야카, 내가 한국 사이트에 빠진 거야? 요즘 그런 반일 사이트가 많다던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다른 학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일주의자, 한국 편향이라는 단어들이 들려왔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제가 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반일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대해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외국 지도만이 아니라 메이지 시대 이전 일본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미야자키 교수님이 갑자기 수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런 민감한 주제는 개인적으로 찾아오도록. 수업 시간을 방해하지 말게. 수업이 끝난 후 복도에서 친구들이 저를 피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을 때 유이코가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죠. 아야카, 괜찮아? 너 요즘 이상해. 유이코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유이코, 내가 발견한 게 있어. 우리가 배운 역사와 실제 역사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이코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야카, 조심해.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학교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더라. 그날 저녁 온라인 학교 커뮤니티를 확인했더니 정말 제 이름이 거론된 글들이 있었습니다. 반일 사상을 퍼뜨리는 학생, 한국 로비에 매수된 역사학도라는 제목의 글들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밤새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건가? 아니, 제가 본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니 외롭고 두려웠어요. 그래도 진실을 위해 끝까지 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주 프로젝트 회의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야자키 교수님은 외무성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연구팀에서 제외되었고 제가 제출한 초안 논문은 부적절한 자료, 인용을 이유로 철회되었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교수님의 차가운 눈빛이 더 아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미야자키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쓸데없는 질문을 계속하면 내 학위도 위험할 거야. 아직 젊어서 모르는 모양인데 학문에도 때로는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그 말씀이 마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이메일함을 열었더니 수십 개의 악성 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익명이었고 반일주의자는 학교에서 나가라, 조선인 스파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기조차 힘들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갑자기 몇몇 상급생들이 제 주변에 몰려와 작은 목소리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마모토, 우리 학교 명예를 더럽히지 마. 내가 하는 짓은 학교 전체에 피해를 주고 있어.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는 일본인의 수치다. 조용히 있어라.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린 직후 전화가 끊겼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건 단순한 학내 논쟁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의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뛰었고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지 역사적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벌어진 일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대학원 입시 준비를 위해 신청해두었던 장학금 심사에서도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앞길을 하나씩 막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이코마저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같이 수업을 듣던 다른 친구들도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모두가 저를 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소셜미디어에도 제 사진과 함께 주의해야 할 반일 학생이라는 글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포와 외로움 속에서 할아버지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야카,
내가 지금 마주한 것은 개인의 공격이 아니다. 이건 체계적인 탄압이야. 내 안전이 우려되는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요. 이대로는 학업도, 제 꿈도, 심지어 안전조차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결심을 굳힌 저는 한밤중에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리고는 오래된 주소록을 꺼내셨습니다. 아야카,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마르셀 뒤부아 교수를 기억하니? 내 옛 친구인데 역사학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야. 그에게 연락해보자.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프랑스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여권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역사적 증거 자료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출국 전날 밤,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길 거야.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용기를 잃지 마렴. 출국 당일,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가방을 확인했고, 여권 심사에서도 직원이 오랫동안 제 여권을 살펴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탑승구에 도착했을 때 2명의 남자가 저를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정장 차림이었고 무언가 공식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걸음을 빨리 했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았을 때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생소한 프랑스의 공기를 마시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찾아왔어요. 뒤부아 교수는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친구답게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소르본 대학의 작은 연구실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뒤부아 교수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국제적 스캔들이다.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역사를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야. 뒤부아 교수의 도움으로 더 많은 유럽 도서관과 아카이브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의 식민지 문서들에서 중요한 증거들이 발견됐어요.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국제사회의 지도 표기 변경을 요구했다는 외교 문서들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했어요. 제 연구는 점점 더 탄탄해졌고 뒤부아 교수도 제 연구의 학문적 가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프랑스의 유명 일간지 르몽드의 기자가 저희 연구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인터뷰 전날 밤,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언론에 이 모든 것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괜찮을까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자부심이 함께 묻어 있었어요. 아야카, 넌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비록 위험하더라도 역사 앞에서는 진실만이 중요하단다. 깊은 숨을 내쉬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프랑스의 한 중소 인터넷 언론에 제 인터뷰 기사가 실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공유되었지만 곧 더 넓은 독자층에게 알려졌습니다. 기사는 제가 발견한 역사적 증거와 일본에서 겪었던 압박에 대해 다루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뜨거운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는 이런 연구가 국가 간 갈등을 부추긴다고 비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진실을 알려준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지지했어요. 특히 역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제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뒤부아 교수님과 함께 작성한 상세한 학술 논문을 온라인에 공개했더니 이틀 만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운로드했어요. 유럽과 미국의 몇몇 역사학자들이 SNS에서 저의 연구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학술적 지지를 표명하는 학자들도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의 반응은 더 격렬했어요.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는 저를 반일 행위자로 비난했습니다. 외무성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는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일본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SNS에서 지지를 표현했어요. 한 유명 역사학 블로거는 이건 반일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의 문제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은 하루 만에 수천 명에게 공유되었습니다. 뒤부아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이메일에 답하고 있을 때 일본의 한 독립 언론사에서 온라인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조금 긴장되었지만 진실을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심정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일본을 싫어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영상은 일본어 자막과 함께 유튜브에 올라갔고
생각보다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에는 비난과 지지가 섞여 있었지만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의미 있었어요. 외롭고 두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일본에 계신 가족과 친구들이 걱정됐어요. 할아버지와의 통화에서 그분이 이웃들에게 냉대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할아버지는 진실은 언젠가 인정받게 되어 있다며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한 달 후 세계적인 관심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젊은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특히 도쿄대와 교토대의 역사학과 학생들이 주도하는 역사 진실 연구회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퍼져나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느 날 일본의 유명 저널리스트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는 일본 내학계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아야카 씨,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일본 학계에서는 큰 토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몇 중견 교수들이 익명으로 당신의 연구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물론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아직 위험하지만 물밑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이메일에는 도쿄대학교 학생들이 개최한 동아시아 역사 인식 포럼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포스터에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일본 극우 단체들이 제 부모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매국노의 가족은 일본을 떠나라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고 해요. 부모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죄책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한 해외에 있는 저를 향한 위협도 계속되었어요. 익명의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메시지로 협박이 이어졌고 심지어 제가 머물고 있는 파리 주소를 찾으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디부아 교수의 도움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보안을 강화했어요. 그런 와중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사카 대학교의 한 역사학 교수가 공개적으로 제 연구를 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야마모토 아야카의 연구는 학문적으로 매우 가치 있으며 우리는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어요. 그는 곧바로 대학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그의 용기는 다른 교수님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했죠. 할아버지와의 통화에서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유이코가 찾아왔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이코는 처음에는 저를 외면했던 친구였지만 이제는 대학 내 역사 진실 연구회 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를 통해 유이코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제가 시작한 일을 이어서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비록 일본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제가 심은 작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제 저희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왜곡되지 않은 역사를 배우고 진실을 바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이 모든 길을 걸어온 이유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길잡이이기도 합니다. 진실된 역사 위에서만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디부아 교수님의 지도 아래 역사학 연구를 더 깊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르본 대학의 장학금을 받아 동아시아 근대사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이 되었고 더 많은 역사적 자료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 연구 결과가 교과서에 실리고 일본의 젊은이들이 왜곡되지 않은 역사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용감한 일본 여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진실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용기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위한 소중한 교훈이자 길잡이입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왜곡 없는 역사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